자,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바로 15년 만에 새롭게 변경된 그란 카브리오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변경점은 내연기관 모델 그리고 전기차 모델이 동시에 출시가 됐다는 것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이 아름다운 모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델부터 시승을 해볼까요? 네, 전기차 폴고래요? 좋습니다. 그란 카브리오 폴고래를 실제로 바라보면 부분적인 디테일이 꽤나 다릅니다. 트로페오에서 볼 수 있었던 공기 흡입구는 거의 막혀있는 모습으로 변경됐고요.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세로줄 그릴도 전기차에 맞춰 재해석돼 적용됐습니다. 휠의 모습도 와류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이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시에 제동 성능도 내연기관 모델과 똑같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배기 사운드가 특징인 마세라티에서 머플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대신 디퓨저를 더 크게 키워서 공력 성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비가 오는 환경에서 그란 카브리오 폴고래와 함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음 부분인 것 같아요. 전기 모터로 조용하게 구동을 하다 보니까 바람 소리도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노면에서 들어오는 좀 로드 노이즈도 아무래도 조금은 있어요. 여기에 비가 오다 보니까 루프 부분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세라티 쪽에서는 오픈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조용하게 설계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타이어 폭이 좀 넓고, 그로 인해서 하체 부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두 번째로 바로 느끼는 점은 시트 포지션이에요. 이 차는 전기 모터와 그리고 배터리가 함께 탑재된 모델이잖아요. 그란 카브리오 폴고래는 T자 형식으로 아예 운전석의 시트 힙 포인트 자체가 내연기관 그란 카브리오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정말로 다른 모델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T자형의 배터리 구조가 사실은 리막이라든지 아니면 피닌팔이나 최근에는 이제 폴스타 2 정도가 이제 이런 구조를 쓰고 있는데, 마세라티는 이런 T자의 배터리 구조를 바탕으로 그란 투리스모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의 쾌적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내연기관 모델과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동일한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승차감이에요. 현재 모델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노면의 요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나지 않게,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그리고 약간 좀 무게감 있게 탄력적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어떤 성능 지향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노면의 쇼크가 완전히 없애는 그런 일반적인 고급 승용차의 에어 서스펜션은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타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이 정도의 승차감을 만들어냈다면 GT로서는 충분히 좋은 승차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나 코르사 모드로 바꾸면 단단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장거리 투어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코르사 모드로 두더라도 이런 노면의 쇼크 같은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은 걸러내서 차체에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강성감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마세라티 엔지니어 분께 좀 질문을 해봤는데, 오픈카라면 차체 강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구조물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그란 카브리오 폴고래는 어떠한 구조물 추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페 모델과 거의 동일한 차체 강성을 갖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이 T자형 배터리 구조에 있다고 해요. 배터리가 T자형으로 있으면서 차체의 비틀린 강성이 거의 쿠페 모델과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주행 느낌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그랜드 투어링 모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금씩 이렇게 조작을 해도 차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빠른 움직임보다는 직진성을 조금 더 강조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코너에서 조금 더 많은 조작을 했을 때 그런 환경에서는 차체가 굉장히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민한 움직임이 좀 인위적으로 조금 더 이게 빠르게 움직이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리니어하게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차체가 바로바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후륜 느낌도 상당히 좀 빠르게 따라오기 때문에 운전을 했을 때도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 난이도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모델은 전륜의 전기모터 1개 그리고 후륜의 전기모터가 2개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4륜구동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기판에서 보면 이제 코르사 모드로 접근을 했을 때 전륜과 후륜 모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후륜의 동력이 집중이 됩니다. 거의 후륜 구동으로 작동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전륜의 모터가 작동을 해서 이제 4륜 구동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최대 전후 구동 배분은 50대 50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후륜의 100%의 구동력이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륜에 2개가 모터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각각의 바퀴를 각각의 모터가 구동을 해주기 때문에 기계적인 연결성이 없는,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토크 벡터링 기능을 구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르사 모드로 설정을 해두면 각각의 모터의 구동 배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코너에서 조금 더 스티어링 조작을 조금 깊게 하면 바로바로 좌우 모터의 구동 배분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폴고레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내에 에코닐이 적용됐다는 부분인데요. 에코닐은 어망이나 카펫과 같은 폐기물을 회수해서 나일론 원사로 만든 소재를 뜻합니다. 시트 등에서 이 에코닐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덮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볼륨감을 만들고 레이저 가공까지 더해지면서 독특한 문양을 갖도록 제작이 됐습니다. 카본 패널도 마찬가지인데요. 카본 원사 사이에 전기모터 속 구리를 연상시키는 색상을 넣어서 전기차만의 특징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죠? 배터리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의 공식 용량은 92.5kWh예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용량은 83kWh 정도입니다. 대략 버퍼가 10% 정도를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신기술 도입에 조금은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도 테슬라처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0%로 버퍼를 조금 넉넉하게 가져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하지만 이 800V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회생제동 부분도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의 전기 모터에 전력을 전달하게 되는데, 모터 같은 경우는 개당 최대 400마력을 거의 발휘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됐습니다. 모터의 회전수도 20,000rpm이 훌쩍 넘기 때문에 고회전 영역에 대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개의 모터 그리고 개당 4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한다면 1200마력을 발휘를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이 배터리 기술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꾸준하게 발휘할 수 있는 최고 출력은 750마력 정도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부스트 모드가 작동이 되면 한 800마력 중반 전후의 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능을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8초면 바로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속 200km까지는 9.1초면 도달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해요. 현대 EGMP 같은 경우가 최대 350kW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폴고레 같은 경우는 최대 270kW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대부분의 전기차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런 충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랑카브리오 폴고레를 충전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환경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스포츠 모드를 넘어서 코르사 모드로 한번 설정을 해 봤습니다. 물론 현재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달리는 모습까지는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잠깐 날이 겠을 때 달린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이 서스펜션은 의외로 크게 다른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댐핑 시스템의 이런 성격 변화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GT 모드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그리고 코르사 아니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많이 단단한 그런 성격의 변화를 크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데, 이 마세라티 그랑카브리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승차감을 가져가기 위한 느낌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일렉트릭 사운드 부분이에요. 마세라티가 이 전기 모델, 폴고레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전기차지만 마세라티만의 그런 사운드를 최대한 구현시켰다라고
라고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궁금했었는데 현재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 보니까 이 전기 모터의 사운드가 거의 들리지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이 부분도 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시승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상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지금 현재 모델은 이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알루미늄 패들이 적용이 됐어요. 마세라티에서도 조금 더 고급화를 위해서 카본 패들이 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작성 대에서 카본 패들이 조금 좋진 않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마세라티 모델을 구입하신다면 알루미늄 패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차인데 이 패드를 어떻게 조작을 할까요? 눈치채셨겠지만 플러스 패드를 누르면 이제 회생제동 부분을 최대한 좀 적게 가져가고 마이너스 패들 부분을 조작을 하면 회생제동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설정입니다.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기본적인 D를 기준으로 플러스 패드를 당기면 D 플러스 모드가 돼서 순수 탄력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패드를 당기면 이제 회생제동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 회생제동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패드를 한 번 더 당겨서 D 마이너스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세라티에 따르면 최대 0.65G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현재는 좀 주행 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정말로 0.65G의 그런 회생제동을 만들어낸다면 현대가 강조하는 그 아이오닉 5N의 0.65G를 능가하는 수준이거든요. 마세라티가 이 전기차 부분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브레이크보다는 좀 회생제동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때문에 일반적인 물리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폴고레에만 적용으로 들어가는 기능으로서는 주행 중에 조금씩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좀 작동을 시켜준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디스크를 조금 더 깨끗하고 좀 언제 어느 때건 물리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대성능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튜닝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러한 기능은 뭐 폭스바겐에서도 있었던 기능이고 신기한 기능까지는 아닌데 이것을 전기차에 적용을 함으로써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조금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그러한 카브리오를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가장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환경에서 한 가지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정말 마세라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이에요. 출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주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좀 이탈리안적인 감각, 여기에 더불어서 마세라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럭셔리한 느낌은 많은 부분에서 좀 강점을 그리고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붕을 연 상태로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전기차는 아직 세상에 많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포르쉐 타이칸 쪽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은 분명히 비쌀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비쌀 거예요. 하지만 현재 모델은 그런 소수의 소비자들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이 정말 이 차를 접근했다면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앞으로 더 자세하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